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과 같이 국어 공부하고 있는 국어강사 이지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단 20분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국어강사들의 특징으로서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끊고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혹시라도 오늘 설명의 말씀 듣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로 메일 한부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아이들에 맞춰서 뭐 적성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생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 국어학습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받으신 자료 보시면은 맨 뒤에 대진여고 친구들 미리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문법 문제가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쉬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점검이 필요할까 하게 되면은 요거 문법 문제 한번 풀려주시고요. 답지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뒤에 보게 되면 답이 QR코드로 있어요. 그 QR코드 찍으시면은 답지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문학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 문제도 한번 풀어보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왜 문법 문제를 가지고 왔냐? 대진여고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법 선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배웠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위치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블로그를 하나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PPT는 다 출력을 좀 해왔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사진 찍는 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출력을 했는데, 대진여고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이야기들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국어의 완성 이지민 치시면은 거기 기출 경향성, 그 다음에 변화하는 입시 국어학습법, 대진여고 전략 이런 것들 다 업로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오셔서 궁금하신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대진여고 친구들 어떻게 국어를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략하게 앞서서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 1, 2, 3단원입니다. 시험 범위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1회독을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1회독만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국어는 느슨해지고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어 점수가, 국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2, 3등급에서 머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적을수록 자습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회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3회독까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 분석을 했을 때 음운의 변동, 오늘 제가 문법 말씀드렸죠. 고3 기출 반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을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의 유형들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 교과서 작품 같은 경우는 낯선 외부 작품 복합 구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 제가 출력을 해놨습니다. 아니,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그냥 해놨다 어필 한번.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 하게 되면은 이제 외부 작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진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항 역시도 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시어의 기능,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진여고 문항 특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적지만 이 문제 유형, 포맷으로 난이도를 올리기 때문에 서답형에서 세밀한 조건 하나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지성답,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 그 다음에 보기 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원래 보통 미음에서 끝나거든요. 대진여고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역, 니은이 맞냐, 기역, 니은, 디귿이 맞냐.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론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 전략. 대진여고는 생활기록부를 정리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기부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연도가
2년 전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대로도 수시를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로 입결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재작년 때, 그때 이제 생활기록부를 내가 잘 써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형편없이 관리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 입결이 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여기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학습과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대진여고 국어 왜 저여야만 하는가,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은행사거래에서 11년 동안 지금 학원 강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여고가 11년 동안 어떤 입결로, 또 사립이기 때문에 어떤 교사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대성마이백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이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 개발을 하게 됩니다. 공통국어로 개정이 되면서 아이들, 특히 대진여고에 대한 항상 갈증이 뭐냐면 문제 좀 더 주세요예요. 근데 많은 학원에서 문제 있는 것부터 다시 풀어라 하면서 2번, 3번, 4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풀리는 거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만큼 동기 유발이 정체되게 돼요. 푼 건데 또 풀어요? 재미없어요. 하게 되면서 국어가 뒷쪽으로 물려나게 됩니다. 저는 미래에 관련해서 각 작품별로 문제가 거의 800문제 이상씩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 대진여고 기출 분석해서 경향성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 때문에라도 저희 반 친구들은 항상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교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사 출신했고 고등학교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기록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제가 전 과목, 전 영역, 생활기록부 보고서 주제부터 목차까지 짜주는 데 있어서 저랑 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논문만 이제 쓰면 졸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어학습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 범위는 1단원, 2단원, 3단원입니다. 굉장히 적은 범위고요. 그럼 이 적은 범위 가지고 변별력, 난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라고 얘기하게 되면 문법 문제는 고3 수능 반영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분석할 때도 그냥 짧은 예문이 아니라 2줄 넘어가는 예문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 표현 같은 경우도 딱 떨어지는 선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 표현력과 문해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지 표현이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아는 이론인데도 선지 표현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게 이 말이었어요? 하게 되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대진여고는 하나의 이론에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개념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고르시오, 다지선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요. 보통 대진여고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들도 발생하거든요. 그 이유가 외부 작품 길이가 잘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러한 긴 외부 작품 길이 때문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난도 서술을 다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사거래에서 오래 있었고 여러 학교들을 담당해서 가르쳐봤지만 서사관리, 하위관리를 다 쓰라고 하는 학교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손끝에 전달하는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단순히 객관식 문제만 풀고 아, 이거 알 것 같아요가 아니라 백지 테스트가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여고의 필수학습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두 번째, 문법 개념어와 예문 분석,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왜냐면은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낯선 제시문에 대한 분석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낯선 작품이 나와있을 때 보통 아이들이 감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해석 방향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맞춰서 시어 하나로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그 다음에 시어 하나로 표현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풀이할 할 때 루틴이다. 내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첫 번째 어디를 보고, 두 번째 무엇을 해석하고, 세 번째 어떻게 답을 도출한다. 이게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세특 전략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진짜 대진여고 애들이랑 상담할 때 항상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과는 무조건 생명과학, 의학대 준비합니다. 이과가 만약에 100명 중에 60명이나 하면 60명 중에 40명이 생명과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명공학과랑 화학공학과랑 복수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생명공학은 자연대 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세포 보고 분자 보고 원자 보면 다 생명이고 다 화학인 줄 알아요.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약대 쪽을 전공할 거면은 화학공학, 약대, 화학과 요렇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지원하게 희망하면은 생명공학, 의대, 순수 그 물리학과 이쪽, 물리학이 아니라 순수 생명학과 이쪽으로 좀 빠져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생명공학과도 그냥 생명공학과가 아니라 진짜 인체인지 아니면 전체 동물까지 포함인지 이런 것들까지 아이들이랑 좀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서 빠르게 전공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보통 그냥 엄마 나 이과 갈 거고 생명화학 둘 중에 하나 할게. 3학년 때 정하지 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생기부가 다 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랑 좀 면밀하게 말씀 나누시면서 생명으로 갈 건지 화학으로 갈 건지 아니면 IT 계열인지 공학 계열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가 좀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과정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 비교과네요. 지원, 나의 진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부에 알차게 들어간 친구들만이 정확하게 수시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다 미디어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 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관련 학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학과고요. 제가 은사 쪽에서 미디어를 잘 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문과는 대학교 가서 복수 전공이 너무 잘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미디어 관련 학과 가고 싶어 이것보다는 좀 더 대학의 그 과를 낮춰서 국문, 영문학과, 뭐 사회학과 혹은 TO가 많은 경영경제학과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 지원할 수 있는 것 반드시 2개 이상 학과를 공략해서 생활기록부를 알차게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을 갖추되 자기적인 연계는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면은 뭐 수학 관련해서 MRI, 기아와 벡터 해가지고 연결하는 건 가능한데 갑자기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간호학이랑 사회학이랑 연결짓는 게 좀 자기적이거든요. 이런 자기적인 연결은 할 바에는 그냥 그 과목에 대해서 능동성, 저 이거 과목 하면서 리더십 키웠고요. 이거 과목 하면서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자기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과목 같아서는 그 과목에 관해서 충실도만 연결시켜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진여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주제가 핵심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주제를 대충 쓰고 내용을 탄탄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챗GPT, 제미나이 쓰게 되면서 그 친구한테 주제를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 친구가 입학사정관인데 그거 다 걸린답니다.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랑 상의해서 제가 주제를 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짜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주제가 핵심이다. 주제를 짤 때는 자기가 정말 고민해서 짜든지 아니면 주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야지 절대 인터넷에서 인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교육과정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제 소개도 중요하지만 대진여고의 준비가 중요하다면 생활기록부 꼭 챙겨주시고 전공 2개 이상 그 다음에
반드시 3회독과 이 필기하는 연습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3회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업 회차가 3회독이 안 나온다? 그럼 무료 보강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회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진요거는 첫 번째 교사용 지도서, 선생님들이 교사용 지도서에서 문제를 출제 많이 하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교사용 지도서 플러스 외부 작품까지 연계해서 지식의 확장 단계로서 이 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독까지 모두 한 내용들에서 여기는 반드시 출제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핵심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요약집과 마지막 파이널 예열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클리닉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대1로 질의응답하면서 아이들의 지식을 내면화시켜주는 단계인데 첫 번째는 문법 집중 테스트가 한번 이루어집니다. 보통 주중에 이루어지고요. 대진요고 같은 경우는 근거리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하자마자 1시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질의응답하고 타 학원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 테스트라고 해서 주말 클리닉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대진요고 친구들이 학원에 오면 그날 테스트 따로 1시간 정도 보고 하원을 하든지 혹은 토요일날 너무 스케줄이 빽빽하면 일요일에 추가적으로 등원시켜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위 테스트고요. 이때 테스트지는 모두 다 저희가 자체 제작으로 이루어지며 대진요고와 동영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술형 퀴즈입니다. 저희가 매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아이들에게 백지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가 칠판에다가 서술하시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주고요. 아이들이 직접 서술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테스트가 총 3번이 있는데 이 3번과 가지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학습 상담을 진행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상담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 절대 쓰지 않고요. 저희 이제 주간지 매주 한 권, 두께 이 정도 되는 한 권에 설명과 문제 1차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혹시라도 추가 문제 필요한 친구들은 매주 수요일까지 저한테 추가 문제 2차 과제 받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과 실전 문제집 해서 요렇게 책이 마지막 파이널 때 2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집 이 한 권만 가지고 그 당일 시험 아침에 책 보고 마지막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뭐 하나 점검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예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책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가 매주 나가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24문제로 20문항은 객관식, 4문항은 서술형으로 대진요고와 똑같이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에서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학교를 선택할 때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아이들의 자율성이 큰 학교만 제가 좀 선택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활기록부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목이라든지 희망 전공 얘기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담이 좀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제를 정했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목차까지 다 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진요고는 모든 과목은 그렇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법은 검토해보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얘기해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혼자 수정하게 되면 너무 또 내용이 중구난방해져서 그걸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맞춰가지고 딱 수정을 해줍니다. 바이트 수정 주면은. 그래서 전 영역이고요. 수학, 과학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헷갈려요. 제가 국어 강사인지 과학 강사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요. 전 영역 창체까지도 모두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내신을 준비한다는 건 수시를 쓴다는 거고, 지금부터 5등급제가 되면서 수시에서는 생활기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사에서 생활기록부, 국어 이런 거 다 관리해주는 학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대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 후기들 쭉 나와 있고 제 톤만 봐도 아시겠지만 수업력이 굉장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진요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요. 그만큼 1등급 따기가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문제 풀고 질의응답하는 수동적인 수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3회독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해주며 강사가 먼저 다가가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리 아이들에게 맡기면 되게 매일 능동적이다. 융통, 연계 뭐 이런 것만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입에 가장 필요한 멘트들로만 구성해서 가장 탄탄한 생활기록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은 대진여고의 대입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지민이었습니다.